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없었더라면 한국 국민은 공산 치하에서 혹독한 인권 유린과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라는 자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말하면서 이곳 미국의 언론과 워싱턴 교포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하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 대화를 이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이 아주 덥죠? 여기도 장마가 와서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독립기념일이라 연휴고 아주 그냥 불꽃놀이 하느라고 정신없고 워싱턴에 한 몇 밀리언이 모였습니다. 7.4 독립기념일이죠, 그죠? 예. 우리 공화당이 작년 7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네. 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추구를 했고 네. 또 조직 시스템화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고 네. 또 나름대로의 중앙당 기본적인 사무처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슬로건이 국민의 바닷속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점검들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요즘 수많은 일들이 많더군요. 대통령 되겠다는 인간들이 엉뚱소리하고 미국을 점령군이라 하고 아주 이재명이가 정신이 나간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그 사람의 속내가 머릿속부터 빨간 사람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메가드 장군이 사령관이 한국을 점령군 그때 이제 진주해서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일본 침략자에 대한 점령을 한 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한미 동맹 관계를 방위 조약을 하면서 실질적인 한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소련도 북한 주민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 신속하게 김일성 정권을 수립을 하고 또 그들은 해방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의 인식으로 보면은 미국이 점령군이라고 하면 소련은 해방군인가 우리 민족의 해방군이 소련인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서 정신 나간 얘기죠. 솔직히 저는 이재명이가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닌가. 그 사람 속내에는 과거에 낡은 그 이분법적 그런 그 운동권적 논리가 상당히 대가 있고 그 당시에 80년대를 휩쓸었던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책들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솔직히 부끄럽죠. 그리고 미국과 등을 쥐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실질적인 한미동맹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침탈했고 자유민주 체제를 사실은 무너뜨리려고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해체하자, 미군 철수하고 전작권 해소하고 이런 수순을 당당하게 그가 밟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실언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자기 내색을 본성을 드러낸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그쪽 어째 좌파들 쪽은 말만 하면은 어째 김씨 왕조들이 하는 3대 스습 김씨 왕조가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학창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아직 점령군의 맛을 못 봤는가 보는가 보자고. 6.25 때 북한을 완전히 점령했으면 지금까지 한국이 이렇게 살겠느냐. 우린 점령군이 아니다. 평화유지군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자가 한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대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씁쓸한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봐서는 뭐 사실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보는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많겠죠. 예. 실질적으로 이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수호자들이 아닙니다. 네. 그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그걸 더 발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한반도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생각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것을 4년간 꾸준히 문재인 정권을 했고요. 그걸 이제 미국도 초창기에 속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 3년 전 갔을 때 몇 번의 경고를 했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좌우의 혹은 진보, 보수 진보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또 철저한 반미주의자들이고 또 철저한 친북주의자들이고 철저한 친중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미국이 경계를 많이 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속으면 안 된다. 저는 뭐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미국의 정책이나 또 반미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또 자식들은 미국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안에서는 한국 내에서는 반미를 부르짖고 친중 굴종하는 친북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부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다가 유학을 보내는 뭐 그런 입장들의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러한 그 사상 또 반미 친북 경향에 대해서 또 친중 경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꿰뚫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이가 또 망가졌던 거 김정은이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 언론들이 엄청 지금 논란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어저께 HR 와치, 휴먼 라이트 와치 거기서는 어떤 말이 기사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김정은 정직평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인식 왜곡이라고 나왔네요. 인식 왜곡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Yeah. There's a controversial Kim Jong-un honest appraisal. President Moon's perception of North Korea is distorted.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떤 대권 주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대권 주자가 잘 나와야만이 한미동맹도 돈독히 할 수 있고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체 없이 미국 편에 서서 뭐 공격이면 핵 사이트로 공격이면 공격, 오케이. 또 미국이 같이 이 페이지가 같은 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사사건건 지금 다른 페이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까지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스스로 이제 공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정 간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드 문제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는 것은 분명한 미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 없이 그냥 나는 뭐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 이걸 무력화시키겠다 혹은 뭐 배치를 사드를 철수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 미국이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절대 오산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계산된 말을 하고 있고, 좌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계산된 말을 하면서 전혀 다른 뉘앙스를 내게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 일에 대해서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을 보듯이 문재인이 뭐 대통령 후보 때 낮은 단계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 하겠다, 연방제 하겠다 이랬을 때 그때 국민들 누가 관심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유를 뺀 개헌을 시도를 했고,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를 촛불 혁명이라고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했던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 후보 군들이 대부분 다 그 여당,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야 뭐 그런 생각들이 원래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의 후보나 바깥에 있는 후보들도 대부분이 다 탄핵파들이고 탄핵파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사회주의 연방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한미동맹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잘 안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대한 저항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3분의 2가 장악돼 있고 권력기관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과연 이러한 4년간의 이 자유민주주의 침탈, 시장 경제의 뭐 침탈 이런 역사 바꾸기 이런 부분을 바꿀 수가 있느냐? 지금 후보 때도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문재인 정권 눈치 보고 또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는 그러한 우파 지도자들로서는 이 전반적인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우리 공화당은 그래서 좀 더 이 정체성이 확실한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 정체성이란 뭡니까?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자유통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탄핵 부분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문재인이 지금 4년간 했던 그 행위들을 보면은 탄핵 부분은 그야말로 이 과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불법 행위단 말이에요.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청와대의 그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뭐 나와서 문재인 정권이 뭐 부정부패, 친인척에 부정부패가 없다, 주변에 부정부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정부패가 수도 없이 많고 권력 게이트가 수도 없이 많은데 권력 게이트 수사를 아예 못하게 막은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 압박이고 법무부의 행태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력 게이트 수사 자체를 회피하고 도망 나온 것은 윤석열이고, 또 네. 그렇게 이 압박을 준 것 또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 게이트, 부정부패가 주변에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깨끗한 정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요? 박장대소하나 참 웃을 수밖에 밖에 없는 석소라 그러죠. 석소. 네. 웃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재인이가 참 문재인 남자인데요. 최근에 어저께 누가 그 풍산개라고 그 김정은이가 준 개가 새끼를 낳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 그 개 집이 또 무슨 감옥 같은 철장이 있는 개 집 안에서 문재인이가 그 새끼한테 젖을 먹이고 있는 걸 보면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욕먹는다는 것은 곧 국민한테 욕하는 거거든요. 아니 집안에서 아버지가 부모가 밖에 나가지고 요거도 먹으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고기를 들고 다닙니까? 이 병신 같은 게 그런 걸 몰라요. 저도 집에서 응.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마리테즈가 2마리 있었는데 네. 12년, 엄마는 12년, 그 이제 새끼 암컷 새끼 딸은 10년 됐는데 10년 된 애가 워낙 몸이 안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얼마 전에 죽었어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아지 다른 좀 튼튼한 종류가 다른 강아지를 이제 발발이라 그러죠. 그 네. 좀 그런 종류 새끼 한 마리를 2달 된 새끼를 그저께 집에 이제 가져왔어요. 네. 우리 이제 집에 이제 데려와서 보면은 뭐 아무튼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철창에 들어가서 그것을 맞습니다. 준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거예요. 저희 왜냐면 만약에 남자가 그게 기회가 좀 약하다 이러면은 따로 이렇게 좀 보호를 하고 애미젖을 먹이든지 그 약하면 잠깐 데려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쇼를 해도 쇼답게 해야 되는데 철장 안에서 쇼하니까 누가 또 뭐 국민의힘 그 저 누구 뭐한 사람이 있어요. 전용인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욕 잘하던 전용기가 철장에서 모습이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아니, 난리가 아니, 났는데 저도 그거를 저기 이제 마치 기자실에서 이렇게 보면서 보여줬더만 기자들이 뭐냐, he's in jail? 문재인이 지금 제일 안에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페리스는 제일 갈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해요. 왜 계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걸 먹여야 되느냐. 도저히 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상증이 있어요. 자기가 김정은이가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돼요? 국민들을 사랑해야지. 빨리 이 사람 배표 가지고 빨리 보내야 돼요, 저기. 지금 비행기도 9.19 군사합의 전 9월 18일 날 네, 뭐 남측 대통령이라고 너무나도 체육 운동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네, 안에 모든 게 함축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 민족의 소위 말하는 반역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6.25 남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도 그 가가지고 위대한 뭐 DNA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의 사고는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뭐 그 사고의 끝은 결국은 빨갛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재명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문재인보다 더한 이 친북 친중 반미주의자가 다음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또 맞습니다. 하나의 걱정은 우파 중에서 과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나 다음 지금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사회주의 경향, 저는 이제 토착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지금을 국민의힘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소위 말하는 바깥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 지금의 인식을 그냥 하나의 좌파 집권이다 이렇게 보는 건지 진보 정당 혹은 그들도 뭐 진보라는 표현을 쓸 자격도 없지만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 사회주의 이 체제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바깥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보수를 지칭하는 그런 후보 중에서는 그런 후보를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것이 저희들의 대단한 고민이다.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나와서 다음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이 장악돼 있는 또 국회가 장악된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입장을 가지면은 또 김종인 영감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게 개헌 논의로 갈 거다. 이번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벽보도에는 아무튼 장기 집권 업무 정치 여야 정 말로는 여야 연정이라 얘기하지만은 여야 소위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현재 있는 좌파들의 정권을 공고히 해주는 거고 일부 보수를 자칭하는 정치권들이 마르고 닳도록
정치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7월 달, 6월 달이 호국 부원의 달 행사를 많이 했듯이 7월 달에는 호헌, 그러니까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헌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가질 생각입니다. 근데 그 미국은 말이에요. 정치적 이념이 다르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따뜻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절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무슨 뭐 뮤즘이라든지 자기들이 개조했는 어떤 히스토리 역사관이라는데, 근데 한국의 이 잘못된 좌파 정권은 무조건 그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괘씸하고,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이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의 모든 흔적을 다 지우고 이번에 역사마저도 다 지워가잖아요. 아니 자기 나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밑에서 노무현이 흔적 지워요? 발리에서 떨어진 사람 뭐 잘났다고? 김대중이 흔적 지워요? 왜 박정희 대통령만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또 애국자 또 예를 이승만 대통령 왜 이거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이 결국은 좌파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 정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쉽게 막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자유파의 소위 보수 우파 국민들은 저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예. 아무튼 같은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인식을 하고 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자유파나 보수 쪽에서 고쳐야 될 건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좌파들, 특히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나 주사파나 자생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이념으로 똘똘 뭉치 있는 사람들은 자유파나 또 우리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국민들이나 또 보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쟤들은 이념을 가지고 잣대를 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념의 정당, 우리 공화당이 이제 이념의 정당화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와 평등과 또 공정이라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틀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위에 상위의 가치는 진실과 정의라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정치인들이나 진실되지 못한 정치인이나 불의와 타협하는 정치인 뭐 이러한 정치인들 대강 타협해가지고 정권만 교체하면 막 나라가 다 바뀔 듯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 사회주의자들하고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정당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도 저들과 당당하게 이념 전쟁을 하고 그 이념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 제가 누굴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 세계에서 좌파들은 폭력적이지 사실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 전 세계에서 오른쪽에 있는 우측 사람들 상당히 폭력적인 건 맞잖아요. 어떤 싸움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권력도 장악하고 이념도 장악하고 그 소위 말하는 그 행동하는 폭력도 좌파들이 한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지난 며칠 전에 그렇게 우리 보고는 집회 못하게 경찰들이 말이지 우리 집회 인원에 한 10배 정도 경찰들이 하더만 민주노총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 그분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좀 너무나 온순하다 오른쪽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아무도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단지 이 전 세계적 흐름을 봐서는 오른쪽이 상당히 그 폭력적이고 또 어떤 단계에서 만약에 도저히 못 찾을 때는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오른쪽이 폭발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오른쪽이나 특히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냥 뭐 대강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대강 하면 된다 이래 보는 것 같아요. 쟤들은 벌써 정권을 바꾼 게 아니고 체제를 바꿔버리고 한반도를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대강 타협해서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4년 동안 국회 이번에 그 21대 총선 끝나고 저들이 일당 국회 3분의 1을 장악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보십시오. 과거에 보수 정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갈 때 그래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 그 당시에 좌파 소위 진보라는 좌파들이 굉장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언론 방송이 장악돼 있는 상태에도 요인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악법이라 하는 악법은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한교안이가 오랜만에 그 우파의 진솔한 마음을 얘기했더군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실한 건지 저기 표를 얻으려고 한 건지 그대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극우 우파라고 말한다면 자기는 기꺼이 극우 우파가 되겠다고. 이 오랜만에 말 같은 말을 했죠.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왜 극우 우파라고 하느냐. 우리가 맨날 말한 말이 그 말 아닌가. 아니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아니 외국에서도 국가를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을 사랑하고 이게 어째 극우 우파입니까? 그 황교안 전 대표가 얘기한 내용은 네. 저는 모순이 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네.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대한민국에는 극우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다. 음. 극우는 소위 말하는 우리 공화당과 같이 보수 중에서 딱 중간에 정통 보수라 그러죠. 예. 체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자유통일 이런 확실한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좌파들이 하는데 그 극우라는 용어 자체가 황교안 씨의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그 전제가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에는 극우 정당이 없다가 전제를 하고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황교안 씨 얘기는 극우 정당이 극우가 있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죠. 극좌는 나라를 전복하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통진당 같은 극좌들은 있죠. 그런데 통진당의 많은 아류들이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요,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앞으로 이제 좌파가 아주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국회에도 프락치가 엄청 있습니다. 군대에도 있고 뭐 하여튼 곳곳에 사방이 다 있어갖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 옛날에 그 국회 프락치 사건 아시죠? 뭐 오래된 사건이 전 역사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 사건을 주도했던 오제도 변호사라는 분을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에 초기에 내 기자생활 초기에 누가 아주 그냥 어렌지를 해서 그 사무실에서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국회 500명 프락치 사건을 본인이 했다더라고요. 그걸 다 정리하고 났는데 지금 그 이후로 국회 프락치가 엄청 있는데도 지금 한 명도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국정원장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이제 이 국민들한테 제가 진짜 진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정당의 지지나 또 정권의 지지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했던 오거돈 시장 지금 감옥 갔어요. 그렇죠. 성추행 해가지고 자기 치매를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감옥 보내버렸잖아요. 3년인가. 또 하나는 지금 박원순은 성추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자살해버렸잖아요. 자,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정당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당 벌써 이름 바꾸고 그 정당 벌써 무너졌겠죠. 또 하나는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반폐륜적인 행위잖아요. 또 김의겸의 그또 부동산, 또 지금 그 민주당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 투자 부정부패 뭐 등등 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재명이의 그런 뭐 김부선 스캔들, 뭐 형수에 대한 그런 저도 뭐 그런 저를 듣어보지도 못한 욕을 저는 녹음을 통해 들으면서 아, 주변에 사람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거 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판단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폐륜 정권이잖아요. 부패 정권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다면은 폐륜, 부패, 또 문재인이 지금 저질렀던 대한민국적 어떤 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입장이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반적인 것이 실질적인 그 가치인데 대한민국의 가치가 뭡니까? 진짜 이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기본적인 가치가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의 가치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그냥 이게 정당이 변화하고 또 그들이 쇼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한 정권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 제2의 도시 부산의 시장이 성추행범 한 사람 감옥 가면서 자살했다. 또 민주당이 더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폐륜적 행위로 문제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요, 오른쪽도 그렇게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민주당의 지지가 30%를 넘어가고 문재인의 지지가 35%를 넘어가는 이 상황은 뭐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이 정의로움이라는 부분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이 창당을 한 근본적인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무효라는 원천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언론들이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는 진실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됐구나. 그러면 그 진실 정의가 사라진 사회는 누가 권력을 잡았겠습니까? 그것은 불의의 세력하고 거짓의 세력이 권력을 잡아도 다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진실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권력을 쥐고 혹은 또 언론 방송을 장악했지만은 조그만 그 씨앗이라도 우리가 뿌리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래가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로 저쪽 왼쪽에 있는 애들로 봐서는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두렵죠.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민의힘 행동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의 3분의 1만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하나로 뭉치자 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왼쪽에도 정의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도 이제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 있어야 된다. 네. 좌파들이야 우리를 극우락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우리를 극우락할 자격이 있느냐 저가. 이 나라가 다 망해가는 이 시점까지 투쟁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태는 비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국민의힘에 있는 몇몇 철딱선이 없다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정치인들이 우리 공화당을 오히려 극우라 그래요. 아니 우리 공화당이 무슨 폭력을 휘두릅니까? 무슨 사보타지를 합니까? 민주노총 같이 다 깨고 그냥 나가가지고 경찰하고 싸우길 합니까? 이제 또 그렇지 맞고 않습니다. 있는데. 어디로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비극입니다. 이 한국에 내가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한국에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아주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당당하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세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암흑의 시대에
이 소위 말하는 반동의 시대는 시대의 반동적 행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좌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큰 그때 큰 호흡으로 봐야 된다. 아니 그 문재인을 견제하는 견제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많은 그 백매석을 가지고 견제를 못한다는 것은 이게 불행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한테다가 표를 줘갖고 공화당이 싸움을 하게 만들어주든지 자기들이 다 독식해갖고는 뭐 우파니 뭐 구분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이 인간도 검사 시절에 이재수 장군을 감옥에 였고 아주 마녀 사냥을 하고 빨가를 벗겨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지가 무슨 이유로다가 대통령을 하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2030에 대한 특히 2030 상호에 대한 우리가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그들의 인식 변화는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된 겁니다. 사실은. 네. 그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소위 문재인 정권이 청년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인식들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도 이런 젊은 분들의 인식 변화에 좀 많은 눈을 떠야 된다. 저는 뭐 당대표를 그래 보고 있고요. 단지 하나 이제 이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실질적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세대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 또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과제고 숙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뭐 만족을 하고 또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언론 방송이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자는 자대로 우는 우대로 본질적인 우리 공화당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탄핵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힘들어하면서 이제 그런 우리 공화당을 소외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좀 더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또 2030들한테 그들의 인식을 우리가 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인식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인식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 2030 젊은 지도자들도 있고 또 젊은 당원들 또 많으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저는 거의 매일 요구하다시피 하고 있죠. 북한이 그 보통 그 독립기념일날 한 방씩 쏘는데 어쩐 일로 조용하죠?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 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혼선이 자꾸 생기는 것도 김정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선 문제라든지 또 김정은이 했던 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아무튼 경제 봉쇄가 장기적으로 감에 따라서 굉장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정권을 쥐고 이제 사실 꽤 오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 북한 주민들로 봐서는 미국하고 만나고 뭐 오늘이라도 통일이 되고 오늘이라도 이제 그들 말대로 좋은 입밥도 묻고 좋은 이제 환경에서 사는가 보다 이랬는데 경제 봉쇄는 더 심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더 강화해야 된다. 네. 결국 저래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외부에 의한 음, 어떤 몰락이 아니고 내부의 붕괴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내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내부 문제가 평양이 아니라 평양 외곽 쪽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통제가 돼가 안 나올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 보는 근데 거죠. 김정은이가 요즘 최근에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국방부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살이 많이 빠졌는가? 혹시 그 못 먹어서 그런가요?
요즘에. 근데 김정은은 아무튼 왜 그 살이 빠졌다고 보십니까? 얼굴에 대강 본인이 어느 정도의 건강인지 140kg까지 그 키에 140kg 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 수준 아닙니까? 살을 뺐다고 저는 뭐 보십니까? 의사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아마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을 거다. 아, 그런데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징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은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예. 그것을 받을 그릇이. 지금 문재인 같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만약에 북한에 여러 가지 징후가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아니, 거죠. 한국에서 자꾸 로비를 해서 뭐 북한의 제재를 풀어달라. 그래야지 뭐 테이블에 앉는다. 그렇게 푸시를 자꾸 하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그 마키 상원 의원, 저기 민주당 의원이 한 방 때렸어요. 제재는 컨티뉴 해라. 북한이 딜을 하려고 제재를 풀어주면은 테이블에 나오겠다 한 거, 그 데스보셋, 소위 말하는 그렇죠. 엉터리다. 엉터리다. 네. 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믿지 마라. 더 강하게 해라. 그것이 북한을 핵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조 대표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컨티뉴 맞습니다. 푸시할 때 쟤들이 항복을 하지. 이거 뭐 적당히 가다가 또 놔주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는 좌파 정권은 아무튼 북한 핵을 완성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엄청난 그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미국이나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아무튼 지금 미국의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또 북한 김정은 체제를 고립화시키는 이거 말고는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얘기를 그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예, 그냥 적당하게 북한하고 타협해서 한다 이런 음, 방식은 안 되고요. 이제 탑다운 방식을 잘못하면은 예. 지난번 같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쇼쇼쇼를 해서 또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거 하려고. 지금 쟤들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8개월, 9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쇼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북 쇼를 해야 되고 또 중국 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고 또 김정은하고 어째 테이블에 좀 앉아보려고 그러한 욕설에도 그러한 무시에도 액을 복걸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정치의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맞죠. 국내 정치의 재미를 봤으니까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또 국내 정치 중국 폐렴 재미도 봤죠. 네. 그래서 지금 K방역이 허구다. 치료제 얘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 또한 치료제도 실체가 잘 되지 않는 실질적인 치료제의 외국에 비해서 우수한 치료제가 지금 개발돼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국민들한테 거짓으로 해가지고 K방역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K방역이라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보고 뭐 굉장히 뭐 어떻게 했는데요. 이제 지금 서울이 일본 도쿄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요. 습니다. 서울이.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라. 국민들이 이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8.15가 이제 다가오니까 또 뭐 갑자기 확진자가 또 늘었더라고요.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 쇼의 흥행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됐고, 또 오늘 그 백악관 기자가 이제 저한테 물어오더라고. 박근혜 대통령님 언제 나오냐고. 그 날짜를 되면은 우리가 가서 취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저희들은 아무튼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어제 그제 최고위원회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추징금을 35억을 받고 벌금을 180억 받았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추징금은 아무튼 거의 다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징금이 해결돼야지 이제 뭐 사면이 되든 뭘 하는데 문제는 벌금입니다. 지금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 8월 30일 날 공매 절차 공지가 났어요. 어제 우리가 다시 확인했는데 그 공지가 계속 떠 있고 공매 절차를 밟을 것 같단 말이에요. 문제는 8월 15일 날 사면대가 나오시면은 벌금은 해지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곡동 사저는 그렇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소유로 되는 건데 음. 만약에 8월 15일 날 못 나오고 8월 30일 날 입찰을 해서 입찰 절차가 끝나버리면은 낙찰이 돼버리면은 그 내곡동 사저도 그냥 국가 소유, 낙찰자 소유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라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이 8월 15일 사면이 돼야지 공매 절차가 중단이 되고 지금 180억에 대한 벌금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8월 15일 날 사면이 안 되고 8월 30일 날 공매 절차를 밟아가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더라도 귀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공매 절차에 응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좀 끌고 대통령이 나오실 때까지 8월 10일 날 못 나오신다면은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는 유찰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저희들도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자문변호사 법률자문단 회의를 했고요. 네. 법률자문단의 회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인데 뭐 180억을 그냥 먹으려고 또 어떤 수단을 부를지도 모르겠네요. 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15일 공매가 8월 30일 날 공지가 났는데 8월 15일 날 사면이 되시면은 뭐 8월 30일 날 공매 절차가 없어지는 거죠. 벌금 자체가 없어지니까 사면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대통령 소유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8월 35일 날 사면이 안 되고 만약에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돼버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뺏기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렇게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은 우리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여기 교포 사회도 다 스트레스에 빠져가 있어요. 언제쯤 다 내려가느냐. 근데 우리 조은진 대표님 수고하시고 많이 요즘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참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셀카 맞죠 뭐. 노래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노래 연설하면은 목이 안 쉬는데 네. 노래하면 목이 쉬어요. 예. 그게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장시간 했습니다. 예. 월간조선 인터뷰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많이 해놨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시고요. 또 예, 고맙습니다.